이번 시간에는 고임 메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꼭 아셔야 되는 필수 기능 중에 하나인 터보 스무스를 이용한 신속한 초기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어, 먼저 고잉 메리오 한번 볼까요? 이미지 어떻게 생겼나? 예. 이게 고잉 메리오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두글두글하죠. 전부 다 두글두글합니다. 이제 저런 모델링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할 거예요. 이제 알고 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난이도는 한 초급에서 중급 사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모양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색으로 바꾸고 스위프트 루프로 면을 좀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미트리에서 반전시키고요. 이제 가운데에 쓸데없는 엣지들이 많은데 더블 클릭해서 지워도 되고요. 이럴 때는 웰드 있죠, 웰드 해가지고 싹 다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축키 Alt C 누르면 웰드가 됩니다. 웰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다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스위프트 루프로 하는 겁니다. Alt S.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여기다가 엣지를 하나 더 둘러주던가 아니면 얘를 또 챔퍼를 이용해서요. 컨트롤 시프트 C입니다. 챔퍼는 유니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뭐 조금 추가해도 되고요. 한 이 정도 추가할게요. 요겁니다. 챔퍼. 옆에서 먼저 X가 여기가 있죠. 버텍스 모드에서 얘를 반만할까요? 시미트리에 보통 시미트리를 많이 하죠. 더블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 스프리트를 뗍니다. 그러면 엘리먼트가 두 개가 되죠. 그러면은 반대편 힘들게 막 이렇게 선택 안 해도 이거 살짝 선택하고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시미트리를 딱 해줍니다. 시미트리는 무조건 피봇의 위치에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봇이 잘못 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피봇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피봇에 먹힌다, 이제 그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X에서 디폴트가 X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X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넘기는 것도 있어요. 플립하면 이쪽에서 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로 넘어오니까 여기서 보면 시메트리가 Z는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겁니다. 볼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거는 제대로 먹는데 플립으로 반대로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놈이 위로 올라오니까 없어지죠. 그런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이게 디폴트예요. 이렇게 X축에 있는 게 일로 넘어간다. 요 빨간 데 있는 딱 플러스에 있는 X축에 있는 애들이 일로 넘어가는 게 디폴트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뭐 저 뒤에서부터 넘어오고 바닥부터 넘어오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피봇이 안 맞은 겁니다. 그럴 때는 리셋 에스폼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미트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선택하고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 배웠으니까 버텍스 밀고 당기는 건 아니까 막 이렇게 동그랗게 맞춥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서 여기서 보고요. 여기서 보고 또 옆에도 이쪽도 동그랗게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버텍 엣지들을 선택해서 뒤로 조금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밑으로 내립니다. 물론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는 더블 클릭해서 엣지 본드에서 지우죠. 뭐 좀 필요 없으니까 얘 더블 클릭해서 얘를 위로 올리려면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저번 시간에 배운 스위프트 루프를 Alt S에서요. Alt를 누르고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제가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내려서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밀어가지고 버텍스 모드에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이제 소위 이게 버텍스 노가다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체적으로 이제 두글두글 되게 버텍스를 자꾸 이제 한 땀 한 땀, 그죠? 장인 정신으로 열심히 이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뭐 이제 캐릭터 모델링이나 어떤 두상 있죠. 얼굴 같은 경우는 미묘한 라인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 느낌이 바뀌어요. 이럴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초 형태를 잡을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시간도 꽤 걸리고요. 네. 이게 모양이 좀 둥그랗게 됐는데 좀 원하는 형태도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얘가 조금 더 앞으로 빠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동그란 형태를 잡아가는데, 이건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스무딩 그룹은 나중에 이제 다시 세세하게 다룰 건데, 나는 요쪽 면은 요렇게 요 면들은 싹 동그랗게 만들고 여기하고 여기만 각을 지게 만들고 싶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형태처럼, 그죠?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밑에 내리시면 전부 닫고요. 클로스홀 해서요. 여기서 보면 스무딩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 옵션, 아니 폴리곤 스무딩 그룹 옵션 있죠? 이걸 딱 눌러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번호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스무딩 그룹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다 지우고요. 강제적으로 하나를 입력합니다. 뭐 1로 가든 아니면 8번으로 가든. 그럼 딱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엣지를 키기 전까지는 엣지를 하나도 안 보여주죠. 우리 유저한테. 다 부드럽게 숨겨주죠. 예, 그래서 스무딩 그룹이에요. 부드럽게 숨겨준다 그래서. 이거를 오토로 가잖아요. 그러면 45도, 꺾인 면이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45도보다 많이 꺾인 애들은 다 엣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90도로 다 꺾였죠. 보세요. 오토 스무스 딱 해주면 스무딩 그룹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됩니다. 그죠? 이면 같은 스무딩 그룹이고요. 얘랑은 같은 스무딩 그룹을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얘랑 이렇게 자동으로 지가 다 해줘요. 뭐 어떻게 지정한다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45도보다 꺾인 면이 45도보다 적으면 이렇게 엣지를 숨겨준다. 예. 45도보다 많이 꺾인 애들은 별도로 다 스무딩 그룹을 해줍니다. 적용해줍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엣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요. 다시 저거를 해제하고 8번 같은 거는 이렇게 숫자를 하나로 딱 눌러주면요. 이렇게 보면 엣지를 다 숨겨져 버리죠. 엣지가 하나도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여기는 보이는데. 일단 뭐 저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쪽 엣지 있죠. 요쪽에 폴리곤을 선택해서 얘도 스무딩 그룹을 매깁니다. 오토 스무스 딱 하면 어차피 얘는 면을 하나로 인지할 수밖에 없죠. 그죠? 45도보다 많이 꺾인 애들이 하나도 없죠. 예. 다 일자인데 뭐. 얘도 마찬가지 오토 스무스 해주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이쪽 면하고 이쪽 면만 엣지가 보이고 이쪽은 엣지가 하나도 없이 싹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적은 폴리곤을 가지고 스무딩 그룹을 이용해서 이제 엣지를 숨겨가면서 뭐 적은 폴리곤으로 이제 부드럽게 보여주는 이런 기법으로 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모델링이나 텍스처 이런 데서 다 연계가 돼요.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라는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스무스인데 얘는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이터레이션이라는 얘기는 한 번 엣지를 나눠주거든요. 이렇게 이래서 나중에 이제 섭디 개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얘를 적용하면 면들을 다 쪼개준다. 한 개짜리를 4개로 만드는 겁니다. 얘는 딱 보죠. 4개로 만들었죠. 예, 한 개짜리. 대신에 조건이 원래 있는 걸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공률 계산을 통해서 싹 말려 들어가면서 이제 부드럽게 해준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세요. 인터레이션이라는 얘기는 한 번 쪼갠 놈을 한 번 더 쪼개는 겁니다. 두 번 반복하는 뜻이에요. 3번. 보통 일반적으로 터보 스무스는 3번, 이터레이션을 3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2까지 정도가 1, 2 많이 변하고요. 3은 조금 변합니다. 2 이상은 올려봐야 의미가 없어요. 면만 많아지고 데이터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2 정도나 1 정도 하죠. 이 정도. 근데 여기서 보면 옵션이요. 스무딩 그룹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보면 서피스 파라미터라 가지고요.
부드러운 결과에 체크되어 있고 어떻게 나눌 거냐. 부드러운 결과를 따라갈 건데 뭘 따라갈 거냐. 메터리얼 있고 스무딩 그룹이 있는데 메터리얼은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지금 모르셔도 되고 스무딩 그룹을 체크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스무딩 그룹을 지정했죠.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는 딱딱 날카롭게 그냥 유지를 시키면서 스무딩 그룹이 다른 애들은 각을 딱 주면서 유지를 시키면서 같은 애들은 부드럽게 면을 이렇게 나눠준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때요? 어떤가요? 모델링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주제 선택하고요. 스케일로 쫙 하고요. 그 다음에 앞뒤를 이렇게 싹 쪼갰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섭디입니다. 섭디가 초기 형태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추가로 작업을 해나가죠. 섭디 이론도 후반 강좌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재밌습니다. 섭디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거 있죠. 요 기능을 이용해서 요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고잉 메리오 작업을 할 거예요. 대충 이제 감이 오죠. 기본 형태를 러프하게 잡은 다음에 스무딩 그룹을 지정해줘서 터보 스무스를 줘가지고 쫙 부드럽게 나눕니다.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모델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기능 강좌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열심히 따라 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슬렁슬렁 하셨죠. 지금까지 이제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반복 이제 계속 모델링 하면서 따라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고잉 메리오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